대형 악재 발생, 상승 거꾸로 옵니다. 이더리움 저항선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로 복수하러 찾아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눈앞에 닥친 거대한 구름대와 악재까지 오늘 장 상승 시작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의 악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를 앞두고 있는 장에서도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는 전략과 타점까지 전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불덕 스트릿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이더리움이 간만에 시원한 상승을 내주면서 추세선에 대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이 추세선에 대한 역습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추세선 위에서 버텨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이 위협받고 있는 악재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 이 추세선을 위협하는 악재 5가지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악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현재 1시간 봉상에서 RSI를 관측했더니 70이 찍히면서 과매수 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그런 식의 RSI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시점에서도 RSI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이런 식의 낙폭이 발생한 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시사할 수 있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지지선이 밀려난다면 다시 한번 이더리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S&P 500 선물 차트가 그 저항선을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현우야,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거냐? 여기서부터 거시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왼쪽 차트가 S&P 500 선물 차트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토탈 차트입니다. 코인판 전체의 돈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 이 저항 구간에 터치가 들어가는 순간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낙폭이 잡히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이만큼의 낙폭이 똑같이 잡힌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터치가 들어간 이 순간에 토탈 차트 고점을 찍고 이런 식의 낙폭이 발생하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죠. 그 이유가 왜냐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선에 대한 터치를 일종의 위험 자산에 대한 온오프 신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 선물 지표는 전 세계 리스크 자산의 대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글로벌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선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 채널선 하방에 닿았을 때 최초로 수행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식의 반락이 나왔던 역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식의 낙폭이 따라 나오는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자면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S&P 500 선물과 비트코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로 고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S&P에서 리스크 헤지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도 자동적으로 매도 압력이 걸리는 그런 구조 자체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또한 그 움직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채널 터치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긴 꼬리가 나오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짚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이 추세선을 봤더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헌팅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특히나 4시간봉 RSI마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심상치 않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1시간봉 상에서 저희가 활용하던 단기 채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바 여기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채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에 대한 꺾임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패닉셀에 따라서 더 깊게 하락을 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악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폭발 후에 추락하는 형태, 이런 자리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추락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2시간 동안 빵 터졌지만 다시 한번 추락하는 이런 모양의 형태를 내줬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 추세선에 대한 하방 돌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이 추세선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락장에서 빌빌 기어다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스테이킹과 4시간 봉상 구름대 직전이란 포인트인데 제가 이더리움 그 상승 동력이 스테이킹에서 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킹이란 것은 32개의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개의 이더리움을 생성하는 이더리움의 생성 원리이자 이더리움의 이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자를 포기하고 언스테이킹하는 대기열이 역대 최고치로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지금 15조 규모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작은 킬른이 9월 9일 보안 예방 조치로 모든 검증자를 철수하면서 촉발된 움직임이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4월 이후에 160%나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 및 재조정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도 명확하게 기관 재무부와 펀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ES 차트 설명드리면서 기관과 펀드의 입장에서 ES선 터치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의 포트폴리오상 리스크 엣지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에 자동적으로 매도 압력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매도 압력까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또 치고 올라왔네? 야, 그러면 이번에 언스테이킹 해놓은 거 한번 다 팔아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시간 봉상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구름대, 우리는 이 저항 구간에 대해서 이 저항이 얇은 이 포인트에서 반드시 뚫어내줘야만이 이 상승 추세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 상승 추세 또한 여기서 뚫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박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여기를 올라타주는 그런 움직임을 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크리티컬하다. 왜? 추세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충분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이 선 위로 명확하게 올라타 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 추세선에 대한 하방 돌파 그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저항 구간까지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 몇 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 이런 식의 추세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저항이 맞고 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시죠. 여러분들 저점과 이런 저점을 두 가지를 연결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첫 번째로 지지선으로 활용되다가 돌파가 일어난 시점부터는 저항으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리와 이 저점 자리, 이 두 포인트를 연결해낸 그 선이 이 추세줄에 대한 명확한 하방 돌파가 일어난 후부터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확정적으로 상승을 점치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 대한 돌파가 지금 시점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점 두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명확하게 여기서도 밟고 올라타주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 터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지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돌파가 일어난 후부터는 다시 그 추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올라타주는 움직임을 내줬어야 됐는데, 올라타주지 못했던 바람에 새로운 추세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도 이 구간에 대한 하방 돌파가 일어난 후에 1시간 봉상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저항을 해주는 듯 했으나 명확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삼각수렴 패턴을 그려주면서 상승 삼각형 그 발산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충격력이 나왔습니다만, 이 시점에 명확하게 이 포인트를 뚫어내 줬어야만이 우리가 상승으로 확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시점에도 이런 식으로 트라이가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 상승 추세가 버텨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닿았을 때 사고 여기 닿았을 때 파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꺾일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악재와 앞서 관측했던 모든 추세선들이 결국 꺾임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그렇다면 오늘은 약세에 대비해서 받아먹을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 이런 식으로 이 음봉의 몸통에 대해서 모조리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을 상승 장악형 오더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장악,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더블록이라고 하면 ICT 이론 중에서 세력이 움직임을 추적해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력이 이 저항선 밑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이루고자 대규모로 매집을 해낸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블록 단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더블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를 해보았을 때 이런 식의 상승 오더블록이 종가로 마감되는 게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런 식의 지지 구간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조금 더 진입할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상승 추세로의 돌파가 일어난다 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점 이런 식으로 상승분이 나와줬는데, 명확하게 이 선을 돌파했어야만이 이게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확실한 지지가 되면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점쳐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 오더블록으로 인한 지지 구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린존 세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ICT 이론을 통해서 제가 지지 구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급상승이 있었던 포인트를 보면 여러분들 이 추세를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개미들은 미친듯이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음영 구간이 잡히는데, 이 음영 구간의 의미는 이 시점부터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지선 바로 위입니다. 여기서부터 개미들이 올라타려고 시도했으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미체결 주문으로 쌓여버린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침탈이 들어왔을 때 미체결되어 있던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이런 식의 카운터 무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 구간 또한 명확한 그린존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 지지선으로 작용해주던 이 선과 그린존상의 중단선이
충분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침 자리에서 리바운드를 내주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 여기서 내주는 리바운드를 통해서 이 선을 확고하게 뚫고 상승 추세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늘 오후 9시까지입니다. 아니 현우야, 이게 왜 카운트다운이 있다는 것이냐? 제가 악재의 마지막에 4시간 봉상 구름대 직전이라고 짚어드렸죠. 지금 무시무시한 구름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얇은 이 포인트를 뚫어내야만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 상승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이 언제다? 오늘 오후 9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꽤 두껍다. 그리고 이미 실패한 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는 하락 후 반등으로 잡은 상태로 논리를 전개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 1차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이 그린존 중단선 위에서, 이 지지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성공해내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되었을 때 1차 진입가 4092 인근으로 잡아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4144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점 목도하고 있는 이 저항선에 닿았을 그 순간을 4144라고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50% 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는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 강하게 돌파해주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를 확고하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이력처럼 이렇게 비비적거리다가 낙하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관측을 통해 2차 목표가를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2차 목표가를 통해서 11%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짚어드렸던 악재로 인해서 지지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RSI 데드크로스도 발생했고 ES선 터치까지 발생한 상황. 이렇게 애매하게 뚫는 자리에서도 이만큼의 하락을 내줬는데 한참 올라가고 나서 그 낙폭이 나오는 만큼 더 떨어질 생각을 해야겠죠. RSI의 반락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70 찍고 반락이 나오는 그 시점과 데드크로스까지 겹쳐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더블록까지는 숨 참고 기다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시나리오 조건은 지지선에 대한 붕괴를 확인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단 그린존 3965에서 4004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5분 봉상에서 양봉의 연쇄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차 진입가를 3965에서 4004 내로 잡았고 1차 목표가를 4100에서 50% 익절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 4100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인데, 일단은 이 그린존의 중단선까지 회복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 다음 저항선으로 바뀌었을 이 채널선에 대한 트라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포인트에서 50% 익절하시고 거기까지의 동력에 따라 2차 목표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직후로 골든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식의 무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내 준다면 9시 이전에 이런 식의 단기 상승 시나리오까지 구성해 볼 수 있겠죠. 9시 이전에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면서 RSI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진입가 4141 인근 이 저항선 바로 위에서 잡아서 목표가 4200 상단에 목도하고 있는 이 FVG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확한 이 FVG 구간 4226부터 스타트하는데 왜 4200으로 잡았냐? 여러분들 라운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한다고 쳐도 현 시점 종가 4109인데 뭐 4105, 뭐 4100 이렇게 걸지 4102, 4107 이렇게 잘 안 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차팅이라는 것이 결국 심리학과 통계합의 복합체임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00선 이 자리는 심리적 저항선이 크다라는 판단 하에서 4200에서 50% 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는 이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더 명확하게 세팅해 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9시 이전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시 이전에 돌파해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 두꺼운 저항을 맞고 꼬꾸라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지금 시점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일수록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대응해 내셔야만이 이런 조건에 대한 체결 여부까지 파악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식의 수익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확하게 잘 짜인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팅까지 깔끔하게 한 그런 식의 전략하에서 실시간 대응을 명확하게 해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폭발하던 금요일장에서도 164%의 수익 마감이 가능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5가지 악재 속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껴가지고 오늘 9시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이런 식의 조건 체결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대응해 내시려면 정말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과 생업에 지장이 있으실 거라 판단했고 저희도 저희 매매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 체결될 때마다 매수 매도 알람 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로켓 지표라고 부르고 있는데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한 무릎과 어깨 자리에서 조건이 체결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매매를 보조하기 위해서 알람 쏴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늘 조건 조금 까다로운 만큼 이 지표까지 같이 활용하시면서 오늘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추세선 긋는 거나 아직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식의 제 차트 그 카피본 자체를 이 지표와 함께 불덕스트릿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010-8103-7668번 제 개인 업무폰인데, 여기에 지표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영상에 나온 차트 지지저항선 복분 링크와 로켓 지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활용하셔서 제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악재 많은 장,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개미 털어먹기 위한 낚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 위기가 코앞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이라고요.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악재들 두고 혼토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이슈 체크도 해드리고, 조건 체결 여부 파악될 때마다 진입대기 콜과 진입 시점 그리고 그 진입가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난 일요일에도 거래량 많은 주말에도 이런 방식으로 57% 수익을 냈는데, 저희와 함께 이번 기회를 같이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들은 계좌 우상향하시고 저희 불덕스트릿 채널까지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지선에 대한 헌팅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뚫리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특히나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